반갑습니다. 마인드 캠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는 잘 모르지만 동구리 교무님을 만나서 배움의 길로 나서고 있는 워너비입니다. 네, 마인드 캠퍼스 원불교 2회 파트를 맡은 유튜버 동글이입니다. 마음 공부, 이것은 바로 현대 시대의 필수 트렌드 코너죠. 이제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해졌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존재죠. 원불교 하면 마음 공부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 공부가 핵심이죠. 마음 공부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원불교에서 배울 수 있죠. 그쵸. 마음 공부 맞지? 마음 공부 맛집 여기? Here?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5강째 듣고 있다 보니까 교무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음 공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불교가 마음 공부를 보여준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원불교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철저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에 바탕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네. 마음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시작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마음 공부가 뭐가 어려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원래 제가 좀 악덕 선생이라서 잘못 좀 골랐네. 혼내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워너비 씨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워너비 씨 마음이 어때요? 무겁나요? 아니면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돌봐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네,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카메라 들어가는데? 사실 조금 많이 불편하죠. 그렇죠. 네. 여기 오기 전에 회사에 있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회사에서 뭐 어땠어요? 괜찮아요? 퇴근 시간이 언제가 되나. 꼰대들도 많이 많죠. 만나게 되면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또- 사회생활 해야죠. 아마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 상태잖아요. 네. 그게 마음 공부를 하면 바뀐다고요. 지금 이 짜증과 이런 마음들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힘든 건가요? 마음이 힘든 거죠. 어...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행복할까요? 마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면은 더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의 몸도 노폐물이 쌓이고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면서 축적이 되면서 병이 들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쌓이면서 병이 되죠. 그것들을 벗겨내는 게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고, 이걸 벗겨내면 진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 같은 스트레스가 만병인 시대에 저도 스트레스로 인해 아팠다가 회복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또 그게 몸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는 거잖아요. 빨리 마음 공부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려면 뭘 하시나요? 뭐 하세요? 음악을 듣거나 음악 좋죠. 드라마 저녁- 보거나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또 하시고. SNS, 네, SNS도 하고 또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좀 명상에 어울리는 음악 같은 거, 차분한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명상 뮤직. 네, 뭐 그런 거 들으면서 그냥 눈 감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마음 공부를 왜 하냐? 이거를 제가 좀 얘기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행복? 우리의 삶에는 조잡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머리를 더 많이 쓰고 있어. 안 그래요? 행복하려고 이것저것 찾아서 했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뭐 있죠. 일을 더 벌려서. SNS 보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안 좋은 걸 보고 굉장히 짜증이 날 수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있죠. 네. 그럴 때일수록 마음에 위에다 쌓지 않고 벗겨내지 않으면 계속 병이 들어가는 거죠. 그 질문을 좀 하나 해볼게요. 저한테요? 질문. 네. 워너비 씨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요. 이미 공부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어두웠어요. 지금도 혹시 마음이 네. 아까 회사에서 불편했던 걸 갖고 오셨나요? 완전히 놓고 오진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워너비 씨의 마음인 거죠. 제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생각이 가 있으면 마음도 가 있는 거죠. 그럼 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네요? 지금도 여기 온 거죠 또. 그쵸. 그거를 알면은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본래 네.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은 진짜 본래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건 또 어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딨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참 마음을 찾는 게 마음 공부예요. 본래 마음.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워너비 씨가 생각하고 워너비 씨가 만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내 참 마음에서부터 안 좋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되게 미소를 짓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그 본래 마음을 늘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안 좋은 말을 들어도 내가 좋은 말을 들어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원래 마음, 참 마음을 찾는 게 엄불계 마음 공부예요. 비어있는 상태? 본래의 마음, 참 마음의 상태를 찾는다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본래 참 마음을 찾지 못하고 계속 살면은 계속 쌓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에서 보기 싫은 사람 한번 떠올려봐요. 떠올리기도 싫을 거야 사실. 네. 내 마음을 알고 떠올리면 어때요? 누군가가 막연히 싫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을 알고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느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뭔가 보고 듣고 이게 느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서도 내 마음은 원래 이렇구나 라고 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상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서 두고 있으면 계속 나빠진다고. 내 마음에 한 껍데기를 갖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네. 내가 그런 나의 잘못된 눈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것도 잠을 되게 충분히 잠을 자지 않고 나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몽롱하죠. 네. 아침에 굉장히 힘들죠. 그쵸. 회사 가기도 힘들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마음 공부도 그래요. 충분히 내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계속 안 좋은 눈으로 계속 안 좋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음 공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원리가 정확히 세 가지로 나와요. 바로 이 내 마음만 가지고 봤을 때 네. 정신을 수양하자, 사리를 연구하자, 작업을 취사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딱 한 줄로만 쫙 얘기하면 네. 워너비 씨의 마음은 원래 온전한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부터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고 하는 한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주문 같은데 이걸로 모든 마음 공부가 근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 마음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게 뭘까? 내가 중심?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물건을 본다고 할 때 네. 그냥 바라보는 거와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거 온전한 게 뭘까요?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거. 아니죠.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온전한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어떤 선입견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는 이거에 대한 사물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는 거죠.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바로 온전함이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떤 걸 봤어. 네. 생각을 딱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보지 않은 거와 네. 온전하게 보는 것의 차이의 생각은 다르죠. 그쵸. 선입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 거죠.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한 줄에.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마음 공부, 원불교의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교훈이 제가 직장 내에서 관계가 조금 뭐 이렇게 순탄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그래도 좀 잘 풀고 싶을 때, 잘 헤쳐나가고 싶을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 더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람이 딱 내 앞에 나타났어. 그냥 좀 힘들죠. 네. 아주 힘들죠. 근데 일단은 그때 내 마음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멈춰. 그게 바로 멈추면 어떻게 돼?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음. 그냥 바로 딱 보면은 또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딱 멈춰서 보면 네. 일단 내 마음을 비워. 이게 온전하게 보는 거죠. 릴렉스 하는 거죠. 안정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발표를 하고 있어. 근데 본래대로 했으면 그냥 싫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그쵸. 근데 네. 온전하게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네. 말이 맞기도 해. 좋은 것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음. 그 상황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뭐죠? 그리고 치사를 하죠.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는 건데 내가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옮겼으면 또 그대로 툭 나오죠 말이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계에서 싫어 그냥 마냥 힘들어 그러면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더 안 좋아지는 길이거든요. 이 마음 공부를 잘하게 되면 관계나 아니면 나의 그 이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참 도움이 된 말인데요. 그렇다면 교무님 마음 공부잖아요. 그쵸. 공부라고 해서 꼭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음.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마음 공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공부라고 하니까 과목이다. 또 앉아서 외워야 되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앉아서 하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 공부도 명상도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효과를 더 볼 수 있어요. 전쟁을 나가는 훈련병한테도 네. 실전같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 당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죠? 이렇게 해봐자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마음 공부에 하는 장소는 전쟁터예요.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또 새로운 표현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는 곳에서 선을 한다. 선을 한다는 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바로 원불교의 마음 공부. 무시선, 무처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알면 정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원불교는 어떻게 믿나요?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원어비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원어비 씨 마음 공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다음번 주제도 다시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